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희숙 씨가 엄청난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는데 언론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소식을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민주당에선 윤희숙 의원에게 속보이는 사퇴 쇼를 하지 마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언론이 지금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사직서가 처리될 경우 국힘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강경 대응을 한 것처럼 비치고, 민주당은 소속 의원들의 탈당도 강제하지 못한 점이 부각돼 내로남불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고요. 사직서를 불결시키면 여당 지지층의 반발이 일 수 있다, 그러면서 윤희숙의 강수라는 식으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언론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건 오늘 새벽 노컷뉴스 단독으로 윤희숙 일가의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터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실세 사위 활용해서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엄청난데요. 한마디로 윤희숙 의원이 여동생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박근혜 청와대 비서실의 행정관을 지냈고 2016년까지 최경환의 보좌관을 맡는 등 정권 실세의 핵심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 증언까지 확보를 한 건데요. 한마디로 이건 가족, 친인척의 정보를 활용한 투기 목적이 아니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장 씨가 장관실 보좌관 근무를 끝내고 2달 뒤에 윤희숙 부친은 세종시 땅 3,300여 평을 약 8억 가까이 주고 구매를 했다는 거죠.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만 해도 현재 약 1.5배 정도 뛰었다는 거고요. 실제 시세는 2배 이상 올랐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윤희숙 부친이 땅을 구매한 후 인근의 산업단지가 연달아 들어서기로 결정됐다는 건데요. 세종복합 일반산업단지 신규 조성 계획을 지난달에 승인했는데, 그곳은 윤희숙 부친의 땅과 직선거리로 약 3km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9월 예타조사까지 통과한 상황인데, 그곳은 윤희숙 부친의 땅과 직선거리로 약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다고 하죠. 게다가 약 1.5km 떨어진 곳에는 세종미래 일반산업단지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윤희숙 부친의 땅은 여러 산업단지에 둘러싸인 형국이 된 겁니다. 야,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도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다, 여기엔 산업단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016년에는 산업단지가 이곳에 들어온다는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 윤희숙 일가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의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게다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기재부가 예타조사를 실시하는 주체고 기재부 위임을 받아 한국개발원 KDI에서 실시합니다. 그런데 윤희숙 의원이 공교롭게도 KDI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거죠. 이런 와중에 일반산업단지는 지자체에서 진행해서 기재부에서 미리 정보 알 수 없었을 거다, 이런 반론이 일각에서 제기된다곤 하지만 일반산업단지여도 국토부 승인 등을 얻어야만 사업이 시행될 수 있기에 그 과정에서 개발 정보를 습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고요. 게다가 윤희숙 의원 부친이 허위 신고까지 하며 땅을 구매한 부분은 투기 의혹을 더더욱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희숙 부친은 1936년생인데 농지를 구매할 당시 나이가 만 79세였죠. 서울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윤희숙 부친이 만 79세의 나이에 본인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고요? 그것도 3,300평가량을요? 게다가 윤희숙 부친은 경작 주민의 집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돌연 다시 동대문구로 주소를 옮기기도 했고요. 이건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정황까지 드러난 거 아닙니까? 윤희숙 의원은 사퇴한다면서 눈물쇼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할 때가 아니라 수사를 받고 주변인들까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무리수가 야당 의원 평판을 흠집내려는 의도가 아니면 뭐냐, 이런 식으로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요. 본인들 유리할 때만 야당이라면서 피해자라고 그렇게 코스프레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진짜 바보로 하는 건지 어떻게 저런 식으로 뻔뻔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에 많은 시민들은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김의겸 의원한테 난리치던 기레기들 뭐 할 말 없냐 이거죠. 80 노인이 산 8억 땅이 지금은 가격이 훌쩍 올라 수십억이고 그걸 두 딸이 상속받게 되는데 저런 사태 쇼를 하고 있냐, 시민들이 웃음냐, 이런 거죠. 윤희숙 의원 가족의 세종시 땅은 10억 차익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
윤희숙 씨와 이준석 대표가 대화하는 걸 보면 정말 가관이란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안 돼, 진짜 안 돼.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요.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자 윤희숙 의원은 이게 제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짜 필요하다 하면서 갑자기 웁니다. 윤희숙 의원, 본인이 말한 진짜 정치가 저런 겁니까? 본인은 임차인이라면서 언론에선 또 레전드 연설이라고 얼마나 옹호했습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것도 가짜 임차인이라는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었는데 지금 윤희숙 의원이 저렇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때입니까? 김어준 총수도 윤희숙 의원이 화내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죠. 이게 왜 야당 탄압이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누가 땅을 강제로 사게 한 것도 아닌데 저런 식으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어놓고 뭐가 어째요? 이런 와중에 언론에선 맨날 친여성향 방송인이라고 김어준 총수 앞에 딱지를 붙이는데 언제까지 하나 봅시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수 진보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건 누가 보더라도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제대로 파헤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웃긴 건 언론에선 의원직 사퇴 강수, 윤희숙다운 되치기, 신의 한수대나 염치와 상식 지키겠다, 윤희숙 의원직 사퇴, 떠나는 윤희숙, 이게 내 정치, 윤희숙이 실천한 배버의 책임 정치, 정치인의 품격 보여준 윤희숙. 언론인분들 이런 보도하고 안 부끄럽습니까? 민주진영도 이런 식으로 보도해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민주진영에 들이대던 잣대 그대로 윤희숙 의원한테도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의혹만으로 확정된 범죄자 취급하던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품격을 보여줬다고요? 뭐 책임 정치라고요? 아이고 참 진짜. 참고로 국민의힘 부동산 의혹은 더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족법인 명의는 조사에서 빠졌다는 건데요. 이 내용에 대해선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참고로 이런 어마어마한 박덕흠 그리고 주호영 이들도 절대로 잊어선 안 되는 거고요.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6만 명 가까이 됐습니다. 빠르게 30만 명도 돌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루 만에 20만 명을 돌파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에 대한 내용도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야게임 접속을 국가가 강제로 막는 셧다운제에 대해서 10년 만에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다는 소식을 전한 건데요. 이번 셧다운제 폐지의 핵심은 청소년이 스스로 게임 이용 시간을 결정하도록 지원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데 있는 겁니다. 주위 평소에 정치에 무관심한 지인 프로게이머들한테까지도 연락이 올 정도로 게임계의 역사에 남을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그간 저를 비롯해서 많은 청년 청소년들이 셧다운제 문제점에 대해 여가부를 강하게 비판해왔습니다. 매번 그때마다 게임 과몰입의 부작용, 학부모 여론을 앞세웠기에 과연 현실적으로 폐지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여가부에서 중대한 결단을 내렸네요. 쉽지 않은 판단이었을 거라 생각하기에 이런 유연한 조치엔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게임엔 좌우가 없다란 말이 있듯이 앞으로도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합쳐 게임 산업과 문화 발전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소식들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